자, 오늘 그 시그마 끝낼 건데 자연수 합부터 어제 마지막으로 배운 거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하면 자연수합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다 라고 하면 얘는 공식이 K가 1부터 N까지 라고 하면 공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 라고 써지면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면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세 개는 꼭 외우셔라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 7번을 보면 7페이지를 보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이요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연속된 자연수. 그래서 연속된 자연수의 곱에 대해서 뭐 공식화를 좀 시킨 거예요. 공식화를 시킨 건데 그거는 뭐 외워두면 좋아. 외우면 좋은데 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나은이 졸려. 왜 이렇게 피곤해? 어휴. 자, 보세요. 얘는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정도는 외워두면 좋거든. 첫 번째 것만.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좀 많이 쓰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1번만 좀 잠깐 볼게요. 1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면 K가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고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식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쭉 느려 써보면 1부터 대입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땡땡땡 가서 마지막에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거든. 잘 봐. 요 안에 거를 전개를 해볼게요. 자, 요 안에 거를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라고 써지고 요 자리가 K제곱 플러스 K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를 분배를 한 거죠. K제곱이라고 놓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고 요렇게. 그러면 얘 공식이죠. 여기 있는 거. 그지? 얘도 뭐가 돼요? 공식이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더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두 개를 더한 거야. 통분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거기 네모만 쳐놔.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와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에다가만 네모 쳐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것만 외우면 요 하나만 외우면 뒤에 거는 해결이 되거든. 2번 볼래? 규칙성이 어떻게 가나? 2번은 이제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몇 개예요 얘는? 3개죠. 3개. 연속한 자연수가 3개. 그러니까 1, 2, 3, 2, 3, 4, 3, 5, 4, 5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공식이 뭐냐? 옆에를 살짝 눈을 돌려서 보면 4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규칙성이 어때요? 두 개일 때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가고 3개일 때는 이렇게 3개일 때는 4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4개면 4개면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거 하나 정도. 2개짜리는 겹쳐서 좀 많이 나오거든. 알겠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7페이지 밑에 보면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필기를 좀 할 건데, 자, 시그마 연산 문제를 이제 정리를 싹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정리하는 내용처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건데, 자, 필기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해서 뭐 시그마에 대해서 쭉 배웠단 말이야.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성질들이나 이런 걸.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시그마 옆에 다항식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시그마 옆에 다항식이 써져. 자,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거겠지. 그지? 이런 애들이 써져. 그러면 이런 애들이 써지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분배를 할 거고요. 각 항을, 시그마를 분배를 할 거고, 분배를 한 다음에 뭘 이용하냐? 자연수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수의 합 공식이 뭐였어요? K, K제곱, K세제곱.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야. 다항식이 나왔을 땐. 알겠니? 아, 시그마 옆에 예를 들어서 2K제곱 플러스 3K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뭐 쓰면 돼? 분배한 다음에 정리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 자연수의 합공식 써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시그마 옆에 지수식이 나오는 거야. 시그마 옆에. 그럼 지수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냐면 등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는 됐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다항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닌 경우. 시그마 옆에 써진 식이요. 다항식도 아니고요. 지수식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데. 그럼 그때는 얘는 변형을 해서 쌤이 늘 강조하는 대입해서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거가 될 거예요. 지워질 거예요. 지워져서 식이 예쁘게 써질 거예요. 이거를 보통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따로 막 챕터를 구분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뭐 시중의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뭐 단원명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발견적 추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마치 IQ 테스트처럼 생겨먹은 애들? 이런 애들. 아니? 이 부분은 얘들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시그마는 여기서 끝이야.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는 것만 하면 끝이거든, 개념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규칙성을 찾아서 뭔가 좀 예쁘게 변형을 해볼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 변형해서 대입해서 나열해 가지고 지우겠다. 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요 3번에 해당되는 걸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부분분수라는 게 있어. 이것도 필기하세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라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통 AB분의 1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 AB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B-A분의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변형해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그마랑 어떻게 연계가 돼서 나오냐면 잘 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라고 이렇게 써보면 요 옆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 자, 그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시그마 옆에 다항식인가요? 이게요? 아니죠. 다항식은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건데 이거 다항식이야? 아니죠. 지수식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항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게 뭐야? 몰라.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건데 이렇게 변형하라는 거야. 변형을. 흔히 말하는 부분 분수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분 분수 변형을 하시면 갑니다. 두 개를 곱한 것분의 1이죠. 그러면 얘도 밑에 형태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변형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가 되고 이 자리에 써지는 게 자, 뒤에서 앞에 거 뺄게요.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요. 얼마가 남나요? 1 남죠? 그럼 1 남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냥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뭐 한 거냐면 변형을 했다는 뜻이에요. 1단계. 변형을 한 거야. 변형. 그럼 2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2단계는 대입 후 나열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부터 대입해라? 1부터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1부터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까지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3분의 1 계속 지워져요. 그래서 앞에 하나가 남을 거고 뒤에 하나가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답이 뭐가 나온다? 얘가 11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흔히 교과서 말고 시중 문제집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인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는 니네 처음 봐요? 아니죠. 이거 어디서 처음 배워요? 고1 때 배워요. 고1 때. 유리식이라는 단어에서 배운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리식이 나왔을 때 이것도 고1 때 배우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 무리식. 그럼 무리식은 어떻게 변형하냐?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리화죠. 유리화. 유리화를 많이 해요. 알겠니? 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똑같이 가고 K가 1부터 10까지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루트 뭐 할까? 그냥 제일 쉬운 거 하자. 제일 쉬운 걸로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분모에 지금 무리식이 있죠. 무리식이. 분모에 무리식이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유리화를 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k가 1부터 10까지로 가고 잘 봐. 이 자리에 써지는 게 뭘로 바뀔 거냐면 유리화 하시면 루트 k 플러스 1에서 빼기 루트 k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대입후 나열하셔라. 그러면 1부터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0까지 이렇게 써지면 지워진다라는 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지워져서 얘가 남으면 얘도 남겠죠. 앞에 하나가 남으니까 따라서 이거 정리한 게 뭐와 같다? 루트 1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그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시그마 옆에 다항식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시그마에서 배운 자연수의 합공식 쓰면 된다라는 거고 시그마 옆에 지수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고 시그마 옆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나왔어. 그럼 뭐다? 아, 변형해서 적당히 발견적 추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자,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니? 수열 끝까지? 아직 아니에요? 요새 어디 나가고 있어? 나오나 어디 나가고 있어? 학교에서? 어? 수열 어디요? 시그마 나갔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다현이는? 등비하고 있어요? 니네도 그거 하는 거죠? 온라인 클래스랑 학교 가는 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죠. 자, 가겠습니다. 우리 진도는 다음 주면은 다 끝나요? 진도 자체는? 진도 자체는 다음 주면 다 끝나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귀납법만 하면 되니까 오늘 시그마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계속. 그 이후부터는. 오케이. 자, 갈게요. 예제 1번 갑니다. 등차 수열이랑 이제 시그마랑 같이 나온 유형인데 그냥 간단히 좀 보면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보시면 네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더한 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등차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가시면 a 플러스 3d라는 것과 a 플러스 8d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게 5배의 a 플러스 4d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죠. 됐니?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2a 플러스 11d가 5a 플러스 20d가 되고 이거 좀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a라는 것이 넘어가시면은 9d가 돼서 a라는 것이 마이너스 3d와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 등차수열에서 맨날 했던 거.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죠. 그럼 얘를 바꿔서 쓰면 얘는 S10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S1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다 라는 거잖아. 아, 그럼 S10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면 2분의 10 곱하기 초항 2배 더하기 9D 라는 것이 써지고 이게 마이너스 15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내가 구하기를 A라는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3D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고 약분을 좀 해보면 얘가 5가 되고요.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D죠? 그럼 마이너스 6D랑 3D랑 더하시면 3D가 되니까 15D라는 것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5와 같다? 이렇게 써지겠네. 따라서 D 값은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겠지. 되니? 그럼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라는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A6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답은 얼마가 될 거예요? A6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2번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풀어줘라 라는 얘기. 알겠지?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그젠플 2번 보시면은 등비수열인데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도요.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자, A3과 A5를 곱한 게 A9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AR 제곱 곱하기 AR 4제곱이 이게 AR 8제곱과 같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A를 약분하고 A 곱하기 R의 6제곱이 되고요. 이게 R 8제곱과 같기 때문에 첫 번째로 뽑아내는 관계식이 뭐가 되냐면 A라는 것이 R 제곱과 같습니다. 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2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8이래요. A2가 8이래. 그럼 A2는 A 곱하기 R이죠. 그죠? 근데 A가 뭐라고 그랬냐면 R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R 세제곱이 되는데 얘가 8이니까 2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아, 그럼 R 값이 나오네요. R 값은 얼마가 나와요? 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초항은 4라는 값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N이에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라는 얘기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SN을 써보면 공비가 2였죠? 그럼 2-1분의 초항 4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얼마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252가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1이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고 자, 얘를 4로만 나눌게요. 4로 나눠보시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2의 4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60 얼마야? 3이죠. 네, 이렇게까지. 따라서 2의 n제곱이라는 것이 64가 나오기 때문에 n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6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 간단히 해주면 되는 기본 유형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시그마를 뭘로 해석하라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해석하라는 뜻이고 얘처럼 등차 수열로 문제가 나왔다면 시그마를 뭘로 해석해라? 등차로 해석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등차랑 나올 수도 있고 등비랑 나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는데 자, 3번을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이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3번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뭔가 답이 나올 듯 말 듯한 표정이라는데 답이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안 나와요?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네, 4번인데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이죠. 근데 얘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우리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배웠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배웠었냐면 바로 양수가 되기 직전 혹은 음수가 되기 직전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근데 이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잘 봐. 쌤이 늘 강조했던 거. 자, 등차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2차식.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전체 합의 최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n부터 n 플러스 4까지만 최대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식에 뭘 구하는 거예요? 최대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써볼게요. 자, 누굴 구하냐? SN을 구합니다. SN을 구하면 2분의 자, 항의 개수가 n개예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냐면 첫째 항이 50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곱하기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되니?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 얘는 2분의 n이 곱해질 거고 앞으로에 그 다음에 요 안에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이다 까지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50 잠깐만 50n? 이렇게 나오나? 네. 미안해 여기 공식을 잘못 썼네요. n-1이죠? 네, 쏘리. 그래서 여기가 104가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52n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S.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잘 봐. 시그마 K가 M부터 M 플러스 4까지라고 했고 요 옆에 써지는 게 SK라고 그랬으니까 요식을 대입하라는 뜻이거든? 요식을. 그래서 요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52K라고 써져요. 이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52n이 언제 최대가 될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언제 최대가 되나? 얘가. 알겠니? 얘가 언제 최대가 되나를 생각해 보면 s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로 묶고 n제곱이고 마이너스 26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6n이 되고 더하기 뭐 절반에 제곱하면은 169 정도 되고 빼기 169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n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밖으로 빠지는 게 곱해서 나오니까 338 뭐 이렇게 나오나? 근데 뭐 얘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n이 뭐일 때? 13일 때. 그지? 여기까지는 나왔지. 됐니? 근데 어제 쌤이랑 풀었던 것 중에 그 2차 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풀었던 거 기억나나? 조금 난이도 있었던 거. 내가 어렵다고 했던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요? 보세요. 얘들아. 요 숫자를 잘 봐야 돼. 요거. m부터 m 플러스 4다. 라는 구간. 자, 등차 수열에서 잘 봐. 등차 수열에서 2차식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 설명을 했고 또 하나 내가 맨날 설명했던 게 뭐냐면 수열을 자꾸 뭘로 보는 연습을 해라.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했죠. 근데 함수긴 함수인데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쌤이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볼게. 잘 봐. 이렇게 x축을 그리고요. 얘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 다다다다다 그리기 위해서 봤는데 언제 최대가 되냐면 n이라는 값이 13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요 점이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잘 봐 얘들아. 그래프가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뭐가 돼요? 대칭이 된다고. 대칭이 된다고. 잘 봐 그러면. 요
옆으로 한 칸 가자. 자연수 한 칸씩. 여기 얼마야? 12. 여기 14. 그럼 잘 봐. 이 값이 제일 커. 그 다음으로 큰 값이 뭐야? 12 집어넣었을 때랑 14 집어넣었을 때랑 두 개는 어때 값이?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한 칸 더 갈게요. 옆에가 뭐예요? 11이죠. 그 다음은요 15죠. 가요. 아이고 삐뚤어졌다. 가요. 여기 값 생기겠죠? 값 생기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으로 크지. 같지 두 개가. 됐나?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잘 봐. 요 함수가 갖는 값, 즉 얘는 함수 값이야. 함수값, y의 값. 근데 그 함수값이 m부터 m 플러스 4까지라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몇 칸? 4칸이죠. 숫자는 몇 개? 5개죠. m 플러스 1, 2, 3, 4. 5개란 말이야. 그럼 그 5개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합이 가장 뭐 할 때? 클 때. 그럼 이런 것도 돼요. 1부터 집어넣어도 돼. 1, 2, 3, 4, 5 더한 거랑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5 집어넣었을 때 더한 값과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었을 때 더한 값 비교를 하라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커질 때가 언제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5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가장 커질 때. 그래서 내가 뭘 그린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잘 봐. 여기 써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언제 생겨? 13일 때. 그 다음 큰 값은 언제 생겨? 10이랑 14일 때. 그 다음 큰 값은 언제 생겨? 11이랑 15일 때. 그러면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15일 때 이거를 다 더한 게 제일 어떻게 써요?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인 거야, 얘가. 모여야 돼. 5개가 돼야 되니까. 11부터 어디까지? 15까지일 때 바로 얘가 뭐가 될 거다? 최대가 될 거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차 수열 이렇게 해석하는 거. 등차 수열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이렇게 풀어요. 2차 함수로. 알겠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 나오는 게 무슨 계산이 지저분하고 수열은 계산이 지저분하고 되게 복잡하고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등차 수열에서 요새 트렌드 자체가 뭐냐면 작년 수능도 그랬고 이게 작년 수능 문제도 그런데 작년 수능도 그랬고 우리 그 어제 풀어봤던 그 2019년 7월 문제도 그랬고 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푼다고. 근데 이게 결국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등차라는 거 하잖아요. 등차라는 거 내가 설명하면서 뭐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대칭성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등차라는 수열 자체가 뭘 갖고 있냐면 등차라는 수열 자체가 2차 함수,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 대칭성이랑 써먹기에 아주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참고를 해서 아 요새 고3 애들 이제 수능으로 가는 대학 그러니까 더 위잖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내신보다. 그럼 수능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럼 그거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학교 내신에 출제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등차에서 어렵게 나오면 다 이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것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함수라는 걸로 해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새는 등차가 되게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알겠니?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됐죠?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4번 하기 전에 5번 볼게요. 5번부터 잠깐 볼게요. 이거 정리하시고. 5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개념적인 문제예요. 개념적인 문제. 자, 여러 문자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죠. 변수에서. 그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필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가 겹쳐 있을 때는, 잘 봐. 여러 개의 문자가 겹쳐 있을 때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시그마 밑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거. 요 자리가 뭐 요렇게 써지잖아요. 숫자가. 요 자리에 써진 문자만 뭘로 취급한다고 그랬냐면 변수로 취급한다고 그랬어. 여기에 K가 써져 있으면 K만 변수고, I만 써져 있으면 I만 변수고, Z가 써져 있으면 Z만 변수야.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전부 다 뭐야? 상수야. 알겠어? 변수 얘고, 변수를 제외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전부 뭘로 취급해라? 상수로 취급해라가 포인트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 잘 봐. 안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안에 거 시그마 뭐냐면 J죠. J가 1부터 N까지 I 플러스 J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갑니다. J가 1부터 N까지예요. 누구만 변수예요? J만 변수예요. I는 그럼 뭐예요? 상수예요. 이해됐나요? I는 뭐예요? 상수라고. 그래서 얘를 시그마를 분배를 해보면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I라고 쓰고 더하기 뒤쪽에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J라고 쓰면 얘는 상수고 얘만 변수야.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K가 1부터 N까지니까 K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즉 자연수의 합공식이야. 뒤에 건. 알겠어? 1대입했을 때, 2대입했을 때, 3대입했을 때, 4대입했을 때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5 더하기 이렇게 가잖아. 뒤에 거는 그냥 자연수의 합공식이야. 얘는 뭐야? J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여기는 J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있어? I만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상수. 그럼 우리 상수 계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항의 개수 곱한다고 그랬죠? 맞잖아. 여기가 2야. 그럼 2면 1부터 N까지면 2N 이렇게 쓰고 얘가 3이면 1부터 N까지면 3N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I면 뭐야? IN. 끝이야. 상수라서 그래요. 얘가 상수라서 그렇다고. 얘가 변수인데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괄호 안에 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괄호 안에 걸 정리하면 앞에는 I 곱하기 N이라는 식으로 그냥 빠져요. 요 앞에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는 요런 자연수 공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좀 예쁘게 좀 정리해보면 여기가 2차니까 2분의 1 곱하기 N제곱 써지고 2분의 1N에다가 I를 곱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2분의 1 더하기 I 곱하기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시그마 M이 이제는 M으로 바뀌었어. 미안하다. M이 아니라 I가 1부터 M까지고 괄호 안에 정리한 게 뭐였냐면
2분의 1 n제곱 플러스 그냥 싹 전개하는 게 빠를까? 전개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2분의 1 n이고 더하기 2분의 1 i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괜히 묶었네요. 2분의 1 i가 아니구나. i n 이렇게 미안해. 됐어. 그러면 시그마 분배해 볼게. 이거 차분하게 문자가 많아서 그런데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고요. 2분의 1 곱하기 n제곱이에요. 더하기 얘는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그냥 2분의 1 n 나오고 더하기 얘는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여기가 ni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러면 봐봐. 얘부터 간다. 얘 상수일까 변수일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 상수야 변수야? 상수야. 왜? 변수가 뭐니까? i라고 그랬으니까. i가 변수인데 얘는 상수야. 없어.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곱해. 그지? 그럼 그냥 곱할게요. 그냥 곱하면 뭐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n제곱 곱하기 m 요렇게 나와요. 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n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뒤가 문제죠. 이 뒤는 얘는 상수야. 얘가 뭐야? 변수야. 그래서 더하기 잘 봐. n 곱하기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써줍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문자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좀 나오면 조금 복잡해요, 계산이.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시그마 밑에 써져 있는 것만 뭘로 취급한다? 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식을 묶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m 플러스 n이라는 것과 mn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거 이용하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1 m 곱하기 mn 뭐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앞에가 그 다음에 더하기에는 2분의 1 곱하기 mn 써질 거고 더하기 요 뒤에 거 계산해 볼게요. 뒤에 거도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m제곱 n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분의 1 m제곱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m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mn 이렇게 써지거든. 됐어? 어디야? 얘요? 얘요? 이거야? n이 두 개구나. 미안. m 곱하기 n제곱.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일단 요렇게는 두 개 더하면 mn이죠, 그냥. 요거랑 요거는. 두 번째, 네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요렇게가 인수분해가 되죠. 묶어볼 수가 있죠. 묶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mn으로 묶으면 안에가 m 하나 남고 n 하나 남고 뒤에는 mn 요렇게 남아요. 되나요? 이제 그럼 되네요. 대입 2분의 1 곱하기 얘 얼마였어? mn이 문제에서 40. 그 다음에 곱하기 13 나오고 여기가 뒤에 40 이렇게 나오면 계산하면 260 더하기 40 이렇게 돼서 답은 300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귀찮죠? 네, 계산이 좀 길어요. 자, 한 4문제 정도 남았는데 4문제를 풀어오시고 제가 좀 그거는 따로 해설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10분 쉬었다가 조건 방류 할게요.